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근데 아침에 속보가 떠서 저희는 당연히 못 오실 줄 알고. 예. 근데 지금 자택 상황은 어떻게 집주인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 압수수색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뭐 저희 변호사 입회할 때까지 조금 대기할 거로 보입니다. 네. 잠시 대기하고 변호사 오면은 뭐 진행이 되겠죠. 지금 보니까 참고인 신분이신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네, 이렇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가지고 오늘 이제 보통 당 지도부의 새로운 운영 계획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언론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이걸 압수수색을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김용민 수석이 이준석 체포 동의안이면 바로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좀 입장이 따로 있으실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원내수석 부대표와 또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범죄 혐의나 근거가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슨 뭐 김칫국 마시듯이 체포동의안 찬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요즘 민주당이 참 급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고 있으니까 어쩌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키우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설익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굉장히 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반증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도 저 박찬대 의원 평소에 그렇게 안 봤는데요. 요즘 당대표 선거에서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좀 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해서 타당의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싸구려처럼 활용하려고 하는 것, 저 굉장히 실망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대표에 당선되실 것 같지도 않습니다. CBS 김광일입니다. 임기 시작날 압색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 동의 위반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기간을 오히려 기다려준 거 아니냐 혹은 방미 중이었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올 기간을 오히려 기다려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나홀로 출마해서 몰표를 받고 당대표가 된 이준석.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전 공산당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습니다. 이준석이 개혁신당 대표로 복귀한 지 하루 만에 특검이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98%라는 이례적인 득표율로 선출된 직후의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준석과 개혁신당에서 참고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확인 결과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바보 멍청이가 참고인을 압수수색한다고 생각할까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김건희 특검의 이 수사는 결코 단순한 수사가 아닌데요. 이번 압수수색은 이준석과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으로 이어지는 정치 카르텔의 해체를 알리는 첫 신호탄입니다. 이준석은 자신이 당대표였다는 이유로 공천 개입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내가 인사권자인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는 궤변은 내가 대통령인데 계엄령 선포가 왜 문제냐고 했던 윤석열의 발언과 똑같습니다. 권력을 가졌으니 그 권력을 남용해도 된다는 오만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건데요. 이는 권력을 사유화한 자들의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그 공천 개입입니다. 명태균, 김영선 요건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봐야지. 이준석 의원이 자기가 그때 당시 당대표였는데 어떻게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가 공천 개입한다는 게 가능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정 취업 관련해서 그 수사를 그전에도 많이 한 적 있잖아요. 그 공기업 사장들 다 업무방해로 그 처벌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그 회사나 정당의 공정한 직원 선발 내지는 공평한 공천권 행사에 업무 방해가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냥 듣기는 그렇다는데 실제로는 택도 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법리적으로 안 맞는 주장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나는 당대표인데 공천권이 있는데 뭐 내가 어떻게 공천 개입을 해 이런 말이거든요. 윤석열하고 똑같은 방식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인데 그렇지. 비상계엄 왜 선포하냐. 항상 같은 방식인 거예요. 이준석 오늘 압수수색을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준석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건 그거잖아요.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지지 성향을 분석을 해서 그걸 갖다가 ARS 조사로다가 홍준표와 윤석열의 1, 2등을 바꿔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명태균의 기술 아니에요. 그 넘긴 자료가 남아 있을까? 이준석이 대표였습니다. 그때 후보가 될 때도 윤석열이 후보 될 때도 대표였고 윤상현 그 공천 개입 때도 대표였고 정진석 공천 개입 때도 대표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이준석과 김건희의 관계인데 매우 끈끈했어요. 그러니까 준서가 밥은 먹고 다니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목소리를 그 전화 목소리를 명태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그 전화를 이준석이 들려줍니다. 여기에 김건희와 얘기가 다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예. 나 김건희하고 친해라고 네. 하면서 그 전화를 명태균 씨한테 들려줬다. 그렇죠. 자, 준서가 밥은 먹고 다니니 반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대를 하는데 아주 가까운 관계였다고 옆에서 들었는데 명태균이 아니 저 녹취 파일은 들은 사람이 꽤 많아요. 들려준 사람이 많구나. 예, 이준석이 많아요. 얘기했구나. 예, 그죠? 뭐 하면서 그 특유의 그 약간 그 쇳소리 나는 헛소리야. 김건희 목소리 준서가 그러면서 한 거 밥은 그런 먹고 사람 꽤 다니니? 많아요. 아, 그렇구나. 아 저걸 아, 그때 많이 나왔었어요. 네. 대통령 부인과 나는 이런 정도의 관계다라고 하면서 예. 이준석이 흔들었나 보죠. 예. 공기업 사장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정 채용으로 업무방해죄 처벌을 받는 경우는 부지기수인데요. 당대표가 특정인을 밀어넣는 식의 공천 개입을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준석의 주장은 결국 권력남용이라는 본질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칼을 휘두르겠다는 식의 파렴치한 논리일 뿐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진실을 향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명태균이 제공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든 정황, 그리고 김건희와 이준석 사이의 유착관계까지 파헤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건희의 육성이 담긴 녹취인데요. 준석이 밥은 먹고 다니니라며 이준석을 하대하는 김건희의 목소리를 이준석이 주변의 자랑처럼 들려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친분의 차원이 아닌 권력적 관계가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대통령 부인과 당대표 사이에서 사적 이익이 오갔다면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이준석은 모든 자료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저장해두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이 확보해야 할 1순위는 바로 이 클라우드입니다. 여기에 정치 카르텔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거죠. 이제 사건은 단순한 공천 개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미 윤상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동안 조사했는데요. 이준석이 대표로 있던 시절 벌어진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뿐 아니라 대선 경선 여론조작과 신천지 커넥션까지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자, 이거는 이제 대선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이 당대표 때 그 홍준표가 아니라 윤석열이 최종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그게 강혜경 씨 얘기고, 또 홍준표 주장은 어제 신천지 이만희를 만났는데 이만희 만났는데 예. 이만희가 10만 명 거기다 넣었다고 하더만. 뭐, 그래서 윤석열 후보 만들어줬다고 하더만. 그렇게 만들어준 이유는 윤석열 압수수색 두 번 막아줬다고. 두 번을 윤석열이 막아줘서 그랬다고. 예. 그게 사실이면 이거 큰 범죄 아니에요? 큰 범죄. 엄청난 범죄죠. 엄청난 범죄죠. 이거야말로 자기네들끼리 지금 다 자백하고 있는 얘기. 대선 후보를 지금 가라로 만든 거 아니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목은 홍준표의 충격적인 폭로인데요. 윤석열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2차례 막아줬고 그 대가로 신천지 이만희가 윤석열에게 10만 표를 몰아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선거 비리가 아니라 헌법을 유린한 국기문란인데요. 국민의 손이 아닌 특정 종교 세력과 정치 권력의 미략으로 대통령이 만들어졌다는 의혹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준석은 그 경선 과정에서 대표로 있으면서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가 바뀌는 과정에 명태균의 기술이 쓰였고 이준석은 그 정보를 알고도 방조했거나 공범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지점인데요. 이번 수사는 이준석 개인의 문제로 끝나선 안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으로 이어지는 정치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요. 당대표 당선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당한 이 상황을 두고 우연이라 믿는 국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는 이준석의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는 분명한 신호인데요. 국민은 특검에 묻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녹취, 명태균의 여론조사, 이준석의 클라우드에 담긴 파일들, 그 안에 어떤 정치적 음모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진실은 더 이상 은폐될 수 없습니다. 시기가 공교롭다는 식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이제 통하지 않는데요. 이준석이 자랑처럼 들려줬던 김건희 녹취, 그 한 줄의 반말이 정치 카르텔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검은 그 녹취와 데이터를 단서 삼아 대한민국 정치사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밝혀내야 하는데요. 정치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권력을 사익의 도구로 전락시킨 반헌법 세력인 거죠. 박근혜 퀴즈로 시작된 갈라치기 젊은 꼰대의 몰락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그 이준석이가 부탁을 해서 그 RDD로 네. 그 경기 거, 네. 경기도지사 네. 그걸 좀 조사 좀 해달라는데. 오늘은 힘든데 내일은 제가 노트북을 들고 갈 거라 내일은 가능한데 오늘은 예, 그 내일 하면 되지. RDD로. 네네. 이준석 그 부탁으로. 의뢰로 그러죠. 여론조사 부탁이 어딨어? 의뢰지. 네, 의뢰로. 네. 의뢰로 RDD 조사를 말하고 있고 실제 저 조사는 이루어집니까? 네,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해놓고 돈 안 그 돈을 못 받았고 대신에 공천을 받았고 근데 이제 조국 대표 같은 분은 돈을 안 줬다면 그 뇌물이다 특가법상. 정치장부 위반이나 뇌물이나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그런데 이준석 만약에 대표가 당시 후보 시절에 명태균 씨가 지금 통화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돈을 줘야 된단 말이죠. 돈을 줘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거죠. 강혜경 씨 주장은. 그리고 이준석 당시 대표로부터도 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돈 안 받았다는 똑같은 거고. 코스인 거예요,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81번 조사 공짜로 해줬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건 이야기가 좀 그러니까 달라지는데. 제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때 대통령에 대해서 후한무치 얘기하면서 어떻게 81번이나 조사를 받으면서 돈 안 내냐 이랬었던 거 신문에 난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거랑 뭐가 다르냐 본인은. 한 번 저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예, 그리고 이거는 미래한국 연구소 소장도 다 똑같이 진술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다 확인 다시 또 했어요. 이준석 당시 당대표 후보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를 근데 그 돈도 강혜경 씨 말에 의하면 그건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조사였기 때문에 뭐 조작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건 이제 올라간다 선관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작이다 아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조작이 아니라 전혀 아니에요. 비용의 문제죠. 이준석 의뢰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강혜경 씨나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 김 소장은 알고 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 대금 지불 받은 적은 없다. 이거 하나만 말할게요. 예. 대통령 여론조사 81번 했잖아요. 예. 그중에 공표조사가 있고 비공표조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공표조사도 벌써 이미 다 공표조사 자기네들끼리 했다는 건 다 나왔잖아요. 지금 뉴스타파가 보도했죠. 네, 근데 비공표조사도 보고됐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거 공표조사도 거기는 뭐 조작 이런 건 없지만 공표조사가 이제 보도가 될 때 예. 머니투데이 의뢰, 뭐 예. 누구 의뢰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 항상 꼬박꼬박 다 그렇죠. 나간대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그들로부터 돈 받은 적이 없대요. 언론사로부터. 언론사가 한 것처럼 의뢰해가지고 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 비용으로 했으니까 언론사는 공짜니까. 그렇죠. 언론사는 이름만 빌려주는 거죠. 이름만 빌려준 것이고, 그러니까 보통 언론사가 회당 1,000만 원 이상 써야 되는데, 야, 그거 우리가 내줄게. 대신 니네 이름으로 내. 그럼 좋잖아.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그러니까. 조사 전부가 다 비용이 누군가 줬어야 하는 비용인데.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 아니 뭐 의뢰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자기네끼리 돈을 주고받을 수 있지. 이게 뭐 선거에 뭐 조작만 안 했으면 뭐가 문제냐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공표 여론 조사를 그 큰 문제인데?
언론이사 이름으로 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려줬잖아요. 그때 그 큰 공지를. 문제예요, 그거. 큰 문제예요. 그러면 굉장히 모든 큰 문제예요. 자기네끼리 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네. 사람에게 공표된 거는 조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공짜로 그렇죠. 공짜로 이 모든 과실을 따먹은 게 되잖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내용은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당선 바로 다음 날이었죠. 자택이랑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인데요.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이 사건 배경에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또 어떤 의문점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뭐 한 정치인 압수수색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여러 인물들 또 과거 사건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사안의 핵심이 뭔지 좀 파악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우선 압수수색 자체만 보면 그 표면적인 이유는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씨 관련해서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혐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처음엔 개혁신당 쪽에서는 참고인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영장에는 이 대표가 피해자로 적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차이는 뭘까요? 그 법률적인 의미까지 자료에서 깊게 다루진 않는데요. 다만 이런 신분 규정을 둘러싼 혼선 자체가 이 사건이 좀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이 대표 쪽에서는 아니 당대표가 공천권 행사하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항변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자료에 보면 공기업 사장이 부당하게 채용했을 때 업무방해로 처벌된 사례 같은 걸 들면서 이게 인사권이라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나와요. 일종의 권력남용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아, 그렇군요. 흥미로운 지점은 이게 단순히 공천 문제를 넘어서서 뭐랄까 이준석,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정치 카르텔, 이걸 해체하는 신호탄 아니냐 뭐 이런 시각까지 제시된다는 점이요. 특히 그 명태균 씨가 제공했다는 여론조사요. 이게 대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혹이 눈에 띄냐요. 네, 구체적으로는 그 명태균 씨의 ARS, 그러니까 자동응답 시스템 조사 방식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당시 홍준표 후보랑 윤석열 후보 지지율 순위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게 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준석 대표랑 김건희 여사 관계도 자료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네요. 과거에 아주 가까웠다 이런 평가도 있고 특히 김 여사가 이 대표한테 반말로 준서가 밥은 먹고 다니니 이렇게 통화했다는 그 녹취 파일 내용 이게 언급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이 대표가 이 통화 내용을 주변 사람들한테 막 들려주면서 친분을 과시했다 이런 증언이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더라고요.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이게 단순한 친분 이상이다. 그 당시 어떤 권력 관계 이걸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하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또 이 대표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습관이 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이 클라우드가 이번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 확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또 다른 쟁점이 비용 문제인데요.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 측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80여 차례, 그리고 이준석 대표 요청으로도 해주고 돈을 안 받았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좀 큰 문제 아닌가요? 그쵸. 자료에서도 이게 사실이면 사실상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법률 검토 의견을 덧붙이고 있어요. 특히 그 일부 언론사 이름으로 공표된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그 비용을 실제로는 명태균 씨 측에서 냈다는 내용? 이거는 단순히 돈을 대신 내준 걸 넘어서 언론사의 공신력을 이용해서 여론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이뤄질 수 있는 거죠. 와, 근데 더 나아가서요. 홍준표 시장 발언을 인용한 내용인데 이건 정말 민감한 주장 같아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아준 대가로 신천지 쪽에서 대선 경선 때 특정 후보한테 10만 표를 몰아줬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유, 그 주장은 진짜 파급력이 엄청나죠.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요. 이건 단순한 선거 개입 문제가 아니라 거의 뭐 헌정 질서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자료들은 또 질문을 던져요. 그럼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는 이 과정에서 뭘 했냐?
알았냐 몰랐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이준석 대표 압수수색 사건은 이 제공해주신 자료들 속에서는 그저 공천 개입, 이 표면적인 이유 아래에 깔린 게 많은 것 같아요. 대선 경선 때 여론 조작 가능성이라든지 뭐 정치권과 특정 세력 간의 유착 의혹, 또 무상 서비스 제공 같은 이런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막 얽혀있는 그런 양상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검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이 자료들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들, 의혹들 이런 것들의 진위는 이제 앞으로 밝혀지겠죠.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이 대표가 주변에 막 자랑처럼 들려줬다고 하는 그 김건희 여사의 짧은 통화 한 줄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이 거대한 의혹들을 푸는 되게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주장들, 또 해석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자료들이 드러내는 어떤 정치 권력 내부의 관계나 작동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속 진실은 뭘까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